그게 바로 일동제약이 되겠죠. 조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이 너무 말이 빨라서 잘 모르겠다. 2시간짜리 동영상 교육 자료 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신청하십시오. 저쪽 위에 보이는 샵 3772 문자 누르시고 윤정두 보내십시오. 그러면 2시간짜리 교육 동영상 보여드릴 텐데 이런 일동제약 같은 종목 여러분들 스스로가 다 잡아내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내일장 공략주로 일동제약이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일동제약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일동제약 또 오토엔, 에드슨 EV 또 일동제약. 2월 3일에 상한가 그리고 2월 7일에 상한가. 일요일날 야간 교육에서 일동제약은 한번 더 들여다보실 수 있겠습니다. 왜? 시간에서 3% 변동성을 주고 마무리가 됐는데 주말 기간 동안에 아무래도 오미크론 확진자 수가 조금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이슈 범위를 계속 터뜨려주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수급 범위,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2월 3일 상한가 들어갈 때 유입됐던 수급이 2월 4일 날 그렇게 많이 빠지질 않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2월 7일 날 프로그램 매도가 쫙 16만 주, 17만 주 나오다가 결국은 매수율이 확 돌아섰죠. 이날도 잘 보세요. 2월 4일입니다. 2월 4일 날 일동제약은 11% 마이너스였어요. 근데 분명하게 여러분들께 일동제약 초록 색깔 박스 쳐드리고 난 다음에 샵 3772 누르셔서 윤정두 빨리 찍으십시오. 그래서 내일장 공략주 받아가십시오. 동영상 교육자를 받아가십시오. 분명히 해드렸잖아요. 결국은 오늘 어떻게 됩니까? 녹십자 MS와 함께 일동제약의 상한가.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녹십자 MS 같은 종목에서도 상한가를 잡아내시는데 상한가 들어가고도 2천억 수준이기 때문에 일단 교육에서는 빼놨습니다. 일동제약을 들여다보시면 돼요. 일동제약의 주식수가 2,380만 주예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종목의 주식수, 시가총액 이런 부분을 아셔야 돼요. 지금 48,350원 상한가 거기에 2,380만 주면 어떻게 됩니까? 1조를 훌쩍 넘겼죠, 당연히. 그리고 상한가 찍은 이후에 거래대금 이렇게 많이 9천억 이상을 막 형성시켜 놓고 그리고 나서 상한가에서 살짝 미끄러져 끝났단 말이에요. 시간 내에서 상한가 갔다 또 풀렸다가 또 0.9% 추가 급등 나왔다가 결론적으로는 일동제약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 뭐라 그랬어요?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에서 상승률 1위다? 에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거래 대금이 3위다. 시가총액 1위, 2위입니다. 그러면 일동제약이 거래 대금 3위인데 시가총액은요? 시가총액은 250위 정도뿐이 안 돼요. 250위짜리 종목이 거래 대금이 3위다. 시장에 모든 관심이 집중됐다라는 거죠. 그 모든 관심이 집중되면서 거래가 터지면서 윗방향의 양봉의 흐름이 나온다? 그것을 왜 못 잡아냅니까? 다만 똑같이 두 가지를 보시는 겁니다.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무조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2월 3일 날 상한가 들어간 이후에 4대 천원 캔들 뜨고 상한가 들어간 이후에 2월 4일 날이요. 갭 상승에 플러스로 양봉 나오다가 곤두박질 쳐서 마이너스 11%로 끝났어요. 마이너스 11%. 물론 2월 7일 날 다시 상한가 가면서 고점을 넘겨줘? 그럼 만족하실 수 있겠죠. 그럼 가장 잘못되는 게 냅뒀더니 더 가더라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일동제약이랑 비슷하게 자주 잘 움직였던 한국 BNC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둘 다 먹는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한국 BNC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지난해 말에 7만 500원 수준까지 주가가 올라가다가 6거래일 만에 얼마? 2만 1,550원까지 밀립니다. 6거래일 만에. 6일 만에. 70% 가까이 폭락이 나오는 거예요. 이 가격 오지도 못하고 있죠, 지금. 무슨 내용이냐면은 그것이 실질적인 펀더멘탈에 관련된 내용이냐 아니면 말 그대로 보도자료에 관련된 내용이냐. 진단키트주들은 그나마 수주 공시 또 수출 공시 이런 부분들이 공정 공시로 나와줘요. 실질적인 실적 개선폭이 일부 나옵니다. 다만 이제 그쪽에 자산 가치 대비해서의 주가 그리고 실적 대비해서의 주가 수준이 저평가냐 이것을 논하는 거고 일단은 일동제약의 경우는 자산 가치 대비해서 3배 수준? 근데 지금 주가가 막 상한가 팍팍 치고 갔기 때문에 월등히 높아졌겠죠. 그리고 나서 실적 부분은 외국 기관들이 기업 분석 자체를 손을 좀 놓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왜?
주요한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순이익이요 적자입니다.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252 수준, 시가총액 1조 수준, 1조를 넘는 수준. 그런데 적자란 말이야. 아직까지는 확인해야 될 게 많아. 아니 이게 뭐 먹는 그 코로나19 치료제고 그거 뭐 대박 날 수 있다. 그런데 공정공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공시를 통해서 의무적으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에 어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실질 뭐 수주 계약을 했거나 주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뭐 대주주 담보대출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뭐 별의별 내용 그런 특별한 내용은 오픈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공시를 하게 돼 있어요. 채널 돌리면 나오는 이거 숨겨진 재료가 있고 그런 거 다 불법이야. 숨겨져 있었다면 다 불법인 거예요. 에코프로 삼형제가 왜 요즘에 힘들어요? 대주주가 오픈되기 전 재료를 가지고 차명계좌를 통해서 수익을 낸 그런 부분이 불법이라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투명하단 말이에요. 투명한데 공시에 없는 내용. 어떤 내용? 이런 보도자료의 내용을 가지고 움직임이 나온다. 이건 말 그대로 보도자료예요. 회사가 언론사에 뿌려준 언론사 기자분들이 막 진짜 열심히 뛰어다녀서 야 너네 뭐 좋은 거 있으면 알려줘. 그럼 그게 불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왜? 누구나가 공평하게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굉장히 특별한 내용이 있으면 무조건 의무 공시를 하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거부터 제대로 배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뉴스 보고 와 이렇게 하는 부분이 전부 뭐다 대부분이 보도자료의 내용이다. 이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2월 3일 날 상한가가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채널 돌리니까 일동제약. 다른 사람들은 이런 내용 갖고 나서 이거 읽어주고 혹은 밑에다 탁 깔아놓고 뭐 일동제약이요. 먹는 치료제를요. 여러분들도 그 포탈 검색하시면 다 볼 수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공정공시도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주가에 실질적인 영향, 펀더멘털에 영향을 주느냐 했을 땐 그것은 다소 제한적이다. 더 검증해야 된다. 저런 이슈가 터질 때 거래대금이 수반되면서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변동성이 나오느냐 10.97% 움직였거든요. 그게 주가가 34,400원입니다. 2월 7일 날에 고점이 48,350원이에요. 그럼 얼마? 14,000원 올랐죠? 그것도 차익 실현 한번 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40%가 또 올라.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일동제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본적인 분석과 추가적으로 펀더멘탈 분석이 끝났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고점 대비해서의 차익 실현 범위를 이렇게. 그런데 어느 누가 2월 4일 날 이걸 또 가지고 나오냐는 이거예요. 2월 3일 날 상한가 간 종목을 2월 3일 날 상한가 간 종목을 2월 4일 날 11%가 밀려 내려갔는데 11%가 밀려 내려갔는데 시간의 강세 3% 돌려놨고요. 거래가 다시 수반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거래량 거래대금을 확인하고 대처하자. 최소 1,000만 주 이상의 거래량만 수반된다면 4천억, 5천억 수준의 거래대금이 된다. 그렇게 된다면 시장에서 5위 안에 들어오는 거래대금이 된다. 5위 안에 거래대금이라면 뭐 변동성이 어마어마할 수 있다. 결국은 뭐 1조에 가까운 그런 거래대금이 형성됐죠. 이러한 뭐 보도자료, 뉴스 내용에 의해서. 이거 공시 났나요? 공시는 난 게 없습니다. 명확하셔야 돼요. 명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계속 노란통에 갖고 계시면 그런 내용들을 기준을 잡아드린단 말이에요. 개장 초에 거래량이 충분히 원활하게 실리고 매직 시그널은 매수사인 나오고 변동성이 나올 때 캔들로 기준 잡으면 전부 지금 양봉으로 계속 확장돼 있는 거죠. 그 흐름에서 고점 대비해서의 적절한 조정폭, 눌림폭이 나온다면 그때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한다. 이게 언제? 2월 3일이에요. 상승 장악형 아까 보셨잖아. 상승 장악형이 뜨고 그리고 바로 갭상승 이후에 상한가. 상승 장악형이 뜨고 갭상승 이후에 상한가. 41,900원 상한가예요 이게. 상승 장악형이 뜨고 개장 초에 파파방 빰! 여기에 지금 거래대금 수반되고 상승 장악형 별 3개짜리. 이날 놓치셨다면 이날 갭상승 이후에 눌림목 나올 때 편입의 기준. 그조차도 놓쳤다면 그 이후의 흐름에서 또 보셔야죠. 그 이후의 흐름에서. 상승 장악형이 떴습니다. 기준 전제 조건이 이렇습니다. 되돌린 구간은 이 거래일 캠들의 몸통의 2분의 1을 훼손시켜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상한가 2월 3일인데 그 이전부터 1월 25일, 27일, 2월 3일. 2월 3일 상한가 각오의 공부가 아니라 이때 돼서 장악형, 장악하기용 공부가 아니라 수익을 먼저 내세요. 윤정두가 장악형입니다.
윤정두가 장악형입니다. 윤정두가 주봉상의 장악형입니다. 장악형이 켜졌죠? 그 다음 주에 주봉에서 바로 상한가의 기준 2월 3일 날. 그럼 윤정두가 머슴이니까 윤정두가 더 많이 공부를 해놨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상승 장악형이 떴습니다. 4일 날은 어떻게 돼요? 꼬리가 달리고 내려왔단 말이야. 꼬리가 달리고 4일 날은 이 꼬리가 달리고 내려왔어. 그러면 왜 고점에서 아까처럼 말씀드린 차익 실현 못합니까? 노란톡에 안 계셔서. 노란톡에 계시면 전략 잡아드리고 그리고 여기에 상승 장악 확인형의 꼬리 달릴 때의 흐름에서의 기준과 상승 잉대 확인형의 흐름에 훼손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이 라인을 만약에 넘겨준다면 거래가 수반되고 넘길지 안 넘길지 모른다. 그래서 일요일 21시 40분에 야간 교육을 통해서 저 기준을 넘길지 안 넘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상승 잉대 확인형이 떴는데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음봉으로 이렇게 깨졌어요. 이 라인이 이탈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라인을 그럼 다시 돌리고 이 절반을 다시 돌리게 된다면 그렇다면 추세는 강세의 흐름으로 되돌리는 기준이 된다. 그것이 윤정두 마음대로가 아니라 전제 조건의 기준.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하루에 하나씩 배운다고 그랬죠. 이거 하나만 가지고 하루에 하나를 배울 거예요. 그리고 되돌림의 흐름, 편입의 기준과 되돌림의 흐름까지 잡아놓은 거예요. 편입의 기준이라는 거는 잉태형은 별 2개니까 안 사. 잉태 확인형일 때부터 삽니다. 근데 잉태형에 이거 추세 범위가 긍정적이야 라고 하면 일정 범위를 들여다보겠죠. 그 흐름을 여러분들이 지금 야간에 어떻게 결정을 지으실 거예요? 하루 종일 같이 계셔야 되겠죠. 어디서? 노란톡에 하루 종일 같이 계셔야죠. 이 자락에서 일요일 날 야간에 그렇게 악을 쓰고 3시간, 4시간 교육해드리고 그럼 윤정두 대표님 이거 월요일 날 폭등하나요? 상한가 가나요? 내가 어떻게 알아? 거래가 터져줘야 변동이 확장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거지. 이거 내일 대박 날 거예요. 그럼 윤정두가 사서 뭐 빌딩 하루에 한 3개씩 올리지 왜? 내일 당장 폭등 나와서 날아갈 종목. 가능성 범위를 말씀드리는 거죠. 상승 장악형이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윗꼬리 부분을 감싸 안아줄 수 있는 거래량이 주봉상 실리면 됩니다. 일본 기준에 거래가 실리면 되는데 윤정두 기준에서 1000만 주를 잡아드렸는데 오히려 그 이상. 그러다 보니 상한가까지. 그럼 내일 당장 일동제약처럼 상한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있느냐. 가능성 있는 종목은 있겠죠. 그 종목을 어떻게 해요? 내일장 공략주. 샵 3772. 문자 딱 보내서 윤정두 딱 치면 어떻게 돼? 내일장 공략주에 대한 전략 범위를 잡아드리겠죠. 그리고 종목만 알고 언제 어떻게 들어가. 아니 일동제약이 내일장 변동성 나올 수 있겠습니다. 거래량 1000만 주 보시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교육을 아직 완성시키지 못하신 상태에서 이거 뭐 어떻게 하려는 얘기지? 그래서 24시간 내내 같이 있으면서 거래가 터졌네요. 거래가 터지고 지금 상승 잉대 확인형에서 되돌리는 흐름이라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책 한 권 드렸잖아요. 공부 안 하셨어요? 그럼 일단 수익 먼저 내세요. 그리고 또 공부합시다.